일단 사연을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5살 현재 4년차 데이터 개발자입니다. 사실 취업이 힘들어 대학 졸업 시기에 공채를 놓쳐서 학원 강사, 건설 현장 기술직, 다른 업무를 3년 정도 하다가 국비 지원으로 1년 더 보내고 취업을 하였습니다. 처음 시작은 1인 스타트업에서 스타트 멤버로 참여 개발과 더불어 국비 사업과 관련된 일들을 하였고 이후 1년이 안 돼서 회사 사정으로 퇴사를 한 이후에 중소 스타트업에서 2년 정도, 그리고 대기업 쪽에서 계약직으로 4개월간 일하다가 정리해고 나가고 6개월간의 공백기를 거쳐 이번에 SI 대기업으로 입사하였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하셨네요, 확실히. 입사 준비 기간 동안 면접 단계에서 많은 받은 피드백은 명확하였습니다. 나이 대비 연차가 부족한 점과 데이터 분석 직무에는 개발에 초점을 둔 커리어 같다고 하고, 개발 직무에서는 데이터 분석에 초점을 둔 커리어 같다고 하여 애매하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면 코딩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준비할 벼락치기를 하여 어느 정도 했지만 실제 실무에서 시작을 하니 기본기가 너무 없어서 경험도 부족하고, 나이가 35이지만 사원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커리어가 중간에 너무 늦게 시작한 것 같아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건 당연해요. 왜냐면 지금 많은 경험을 하셨는데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지금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 거 이해됩니다. 동나이대 선배들은 과장급으로 활동하는데 저는 입사 이후 사원으로 조금 위축된 감이 있습니다. 이악 물고 따라잡기 위해서 업무 시간 이외에 남아 공부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남들보다 3, 4년 정도 늦은 커리어 시작점은 계속 제 발목 잡는 것 같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현재 최선을 다해야 한다 라는 정답지밖에 없는 건지, 남들보다 그래도 나은 환경이면 그래도 욕심이라는 거 있어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어떤 시점인지 이해됩니다. 왜냐면 이것저것 많이 하셨는데, 그리고 이것저것 많이 하셨는데 정작 면접 단계에서 듣는 피드백은 애매하다는 평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합격을 하셨네요. 일단 합격을 하신 건 너무 축하드리고, 근데 하지만 난 동나이대 선배들은 과장급으로 활동하는데 나는 지금 이제 사원인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다. 너무 일단은 제가 세 가지 관점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비교를 내려놓으세요. 일단 비교를 내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커리어 우선순위를 정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미래를 위해서 프레이밍을 하자. 이렇게 세 가지 관점으로 정리를 해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뻔한 얘기부터 할게요. 뻔한 얘기지만 너무 가장 중요한 얘기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동나이트 선배들은 모두 과장급인데 나는 신입사원이에요. 아무래도 남들보다 3, 4년 정도 늦은 커리어 시작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사실이죠. 분명히 늦은 건 늦으신 거예요. 근데 일단 대기업을 합격하셨으니까, 커리어를 시작하셨으니까 일단 시작하신 거에 집중을 하시고, 일단 비교를 내려놓기를 추천드려요. 비교를 제발 내려놓으세요. 아니, 애초에 비교를 할 필요가 없으세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의 커리어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지금 로스트라이프 로드님께서 지금 아무래도 남들보다 3, 4년 정도 늦은 커리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3, 4년 동안 논 게 아니시잖아요. 지금 이런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쵸? 앞에서 경험하셨던 스타트업 경험이나 지금 경험 이야기 해보니까 대기업 계약직 경험, 계약직이라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계약직도 일을 한 거잖아요. 아니, 이 경험들이 있으신데 왜 지금 3, 4년 늦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사원이라서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경험들이 있기에 남들보다 나중에 더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로스트라이프 로드님께서는 대기업에서 그냥 편안하게 커리어를 쌓아온 사람보다 비즈니스적으로 훨씬 예리한 역량을 갈고 닦았을 거예요. 왜냐면 스타트업, 중소기업, 여러가지 국책사업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게다가 커리어 전환도 많이 하셨죠. 훨씬 더 비즈니스 감각이 더 뛰어나실 가능성이 높으세요. 다만 이런 역량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역량이라서 답답한 심정이 드시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늦은 건 사실이니까 그 현실을 인정하고, 하지만 늦은 걸 어쩔 수는 없잖아요. 근데 늦었던 이유가 뭐지?
내가 앞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느라고 늦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로스트 라이프 로드님께서 발음하기가 좀 어려운데 로스트 라이프 로드님께서 고민하셔야 될 거는 나의 커리어를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과거의 경력을 살려가지고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느낀 거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작년에 했던 프로젝트와 똑같은 프로젝트를 하고 나이가 들수록 좋은 기회가 생겨도 그 기회를 잘 잡으려고 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관성의 법칙이란 말도 있죠. 인간은 관성적인 동물이에요. 그래서 한 곳에서 지금 선배님들보다 지금 많이 늦었다고 하시는데 지금 당장 면접 단계에서 지금 이 피드백이 애매해가지고 이거는 제가 커리어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해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지금 당장은 뭔가 부족하겠지만 몇 년만 역량을 갈고 닦으신다면 선배님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치고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많이 멀어 보이겠지만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지금 많이 멀어 보이시겠지만 나중에 역량을 갈고 닦으신다면 금방 선배님들이 가지고 계신 역량이 대단치 않다는 걸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비교를 좀 내려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비교를 내려놓고 내가 가진 것, 나의 과거 경험은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시는 게 더 건설적인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런 면접 피드백에서 지금 이런 피드백을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지금 로스트라이프 로드님께서는 데이터 분석 직무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개발자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다 애매합니다 라고 이런 피드백이 들었다면 이게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로스트라이프 로드님께서는 지금 사연자님께서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3개죠. 개발자 커리어, 데이터 커리어, 데이터 분석 커리어, 두 가지를 합친 커리어. 지금 경력을 쌓으시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이도저도 아닌 거라고 지금 평가를 받으신 게 아닌가라고 추정이 되는데 두 가지를 합친 커리어를 미래에 고민하시는 건 좋아요. 근데 지금 당장은 개발자로 갈 건지 데이터 분석을 할 건지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의 성향, 본인의 성격이나 가치관이나 본인의 흥미, 직업적인 흥미를 고려하셔가지고 나는 어떤 직무가 더 맞을지를 먼저 고민하셔야 돼요. 개발자가 맞을까? 데이터 분석이 맞을까?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당연히 제가 아까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발자와 데이터 분석 직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이제 개인적인 성향이 어느 쪽이 더 맞는지를 정리를 하시는 거죠. 개발자와 데이터 분석의 차이를 얘기를 해볼까요? 흑백사후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약간 솔로로 일할 경우가 많고 이제 팀으로 일할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뭐 개인의 가치관적인 관점에서는 혁신, 성장, 개인 뭐 이런 쪽의 가치가 있다면은 데이터 분석 쪽은 아무래도 의사결정, 사회적 영향력, 뭐 사회 조직의 영향력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높고 개발자는 변화가 덜하죠. 아무래도 개발자 직군에게 변화가 덜하다고 얘기하는 게 조금 갑자기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말씀은 데이터 분석에 비해서 훨씬 덜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은 1900년대 중반에 이제 시작한 직군이고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 직군은 20-30년밖에 안 됐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 등장해가지고 변화가 지금 아직까지는 더 빠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안정적이다, 모험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약간 구체적인 일을 하죠. 소프트웨어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니까. 근데 이제 데이터 분석 일은 조금 추상적이죠. 왜냐면 비즈니스 인사이트, 비즈니스에서 의사결정권자들이 현명하게 전략적으로 의사결정하기 위한 어떤 인사이트를 납품을 하는 거니까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창의성이 중요하고 정확성이 중요할 것 같고 뭐 자율성, 보편성 뭐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보다 아마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개발적인 역량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쪽도 지금 업무 경험도 있으시니까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한 다음에 나는 어떤 쪽과 가까울까 이런 고민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아가지고 이걸 보여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자기 이해 프레임워크가 있거든요. 자, 이걸로 하는 게 낫겠지.
지금 MBTI인데 MBTI랑 라이색이랑 뭐 BHV라고 해가지고 MBTI는 아실 거고 라이색은 이제 홀란드 직업 적성 검사, 직업 흥미도를 말하고요. BHV는 이제 베이직 휴먼 밸류라고 해가지고 저희 커리어스 블로그에 올라가 있는 이제 보편적 가치 이론을 말해요. 제가 세 개를 지금 합쳤거든요. 지금 이론적으로 제가 합쳐가지고 커리어스만의 새로운 자기의 프레임워크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아직 미완성된 단계인데 제가 이걸 토대로 설명을 드려보면 자 이런 거예요. 개발자는 어디 쪽에 있냐면요. 지금 개발자는 이쪽에 있어요. 지금 개발자는 데이터 분석 쪽은 이쪽에 있어요. 지금 여기가 데이터 분석, 여기가 개발자. 그래서 이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MBTI가 이 NT 쪽, NT라고 부르는데 NT 기질이라고 부르는데 이쪽에 몰려 있다면은 아마 개발자 쪽의 커리어를 가는 게 확률적으로 더 만족할 가능성이 높고요. 반면 내가 안전지향적이고 좀 전통적이고 약간 비즈니스적으로 이제 리더십, 이게 리더십이거든요. 좀 리더십 역량에 있고 좀 관습적인 일, 그리고 좀 조직에 대해서 내가 조직이라는 사다리에 꼭대기에 올라가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막 상무님이나 이사님, 내가 임원으로 활동하고 싶어. 더 멀리 CEO까지 가고 싶어. 이런 쪽이라면 이제 데이터 분석이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참조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커리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먼저처럼 보이거든요. 왜냐면 일단 애매하다는 평가를 받고 계시니까. 개발자로 갈 건지 데이터 분석을 할 건지를 먼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언어를 지금 공부를 하고 어떤 언어를 하실 줄 아시는지 뭐 통계학적 지식은 있으신지 제가 이런 거에 대한 디테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일단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쌓아온 역량을 토대로도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자바, 파이썬, 뭐 C++ 뭐 이런 거를 이런 언어를 막 하셨다. 그렇다면 이제 개발자 커리어 쪽으로 이제 더 역량을 개발하는 게 나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수학이나 통계학적 지식이 있다 그러시면 데이터 분석 쪽, 뭐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분석가,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런 지금 직군들이 있잖아요. 데이터 관련 직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을 쌓으시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커리어 우선순위를 정하시는데 미래에 어떤 전문가가 될 것인지를 고려하시고 커리어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라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제가 요약을 해드리는 게 낫겠다. 자, 첫 번째로 하실 건 뭐냐? 소프트웨어 개발과 데이터 분석 직무 중 어느 분야가 더 잘 맞는지를 고민하세요. 고민하고 결정하세요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요, 2년 5년 혹은 10년 뒤에 어떤 전문가가 될 것인지를 고민하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소프트웨어 개발 쪽으로 제가 커리어를 개발하고 싶다 이런다면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에 집중하시면 되는데, 데이터 분석 직무를 고민하신다면, 만약에 데이터 쪽으로 좀 가고 싶은 욕심이 있으시다면 관심 산업군도 고려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데이터는 결국 업계 도메인 관련된 이런 데이터가 올 거잖아요. 업계마다 굉장히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어떤 데이터를 고려해야 되는지가 정말 판이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데이터 쪽으로 갈 거라면 관심 산업군을 고려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걸 고려하신 다음에는 이번에서 고려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기초 역량을 열심히 쌓으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로스트라이프 로드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경험이 의미 없다고 많이 생각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어디 도망가는 게 아니니까 그 경험을 살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만약 데이터 분석 쪽으로 가신다면 그 경험을 훨씬 더 가치 있게 살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건설 현장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으셨다고 하셨으면, 이때 내가 미래에 어떤 산업군을 갈지 고려를 할 때 건설 쪽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되는 것도 과거의 경험을 오히려 살릴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어떤
전문가가 되시든지 코딩 기본기능, 코딩에 대한 이제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기능 계속 갈고 닦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데이터 분석을 하더라도 코딩에 대한 어떤 언어를 다양하게 알수록 훨씬 더 이제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하는 거나 어떤 데이터를 뽑아내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정제하고 뭐 데이터를 가공하고 데이터를 조합해 가지고 어떤 나의 이제 비즈니스적인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단 코딩에 대한 어떤 기본 기능 계속 알고 닦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데이터 쪽으로 가려고 한다. 그렇다면 이 관련 데이터 분석 쪽은 내가 어디까지를 바라보고 있는지, 데이터 애널리스트라고 하는 뭐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될 건지, 뭐 머신러닝 엔지니어도 있죠. 머신러닝 쪽으로 갈 건지 이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고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성향, 나라는 사람, 로스트라이프 로드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고민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지금 스타트업에 들어갔다가 SI 쪽으로 지금 들어가셨다고 하셨는데 이 두 업계가 성향이 많이 다르거든요. 스스로 스타트업에 맞는지 아니면 SI 업계 같이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업계가 맞는지를 고민하셔야 되고, 개발 쪽이 맞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BTI 관련 그 프레임워크, 자기의 프레임워크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직군이 나랑 맞는지, 어떤 업계가 나랑 맞는지, 어떤 기업의 형태가 기업의 어떤 형태가 나에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좀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듣고 계신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랑 데이터 분석 관련된 이제 직무 분석 워크시트가 있거든요. 저희 직무 분석 워크시트를 참조하시면 좋은데, 그러니까 현재 내가 어떤 역량을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적으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하고,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하고 어떤 역량이 부족한지가 지금 감이 잘 안 잡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직무 분석 워크시트를 이제 추천드릴게요. 데이터 분석도 제가 해놨는데, 자, 제가 이거는 칼럼으로 나중에 업데이트를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고, IT 개발 통합이 있죠? 이쪽에 이제 지금 직무 분석 워크시트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분석 통합을 제가 이 방송하기 전에 만들어 놨어요. 통계조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데이터 기획 분석,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링, 데이터 아키텍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까지 이런 업무 스코프들이 있으니까 이 업무 스코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도 지금 다 자세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빅데이터 쪽. 자, 여기 다 적혀 있죠? 지식과 기술, 이 하드 스킬이 중심이에요. 지금 하드 스킬 중심으로 가셔야 되니까, 통계조사뿐만 아니라 지금 뭐 빅데이터, 뭐 DB 엔지니어링, 빅데이터 기획 이런 쪽도 있죠. 이런 쪽을 읽어 보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은 무엇인지, 내게 부족한 역량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체크하셔가지고 저희 유튜브에 지금 직무 분석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직무 분석을 하는 30분짜리 강의도 있으니까 그 강의를 참조하시든 아니면 저희 블로그에 있는 칼럼을 참조하시든 하셔가지고 직무 분석을 통해서 일단은 소프트웨어 개발과 데이터 분석 중에 일단 우선순위, 나랑 맞는 분야가 어딜까, 직무 분석을 통해서 일단 어느 분야가 잘 맞는지, 직무 분석과 자기 이해, 자기 분석을 통해서 어느 분야가 더 잘 맞는지를 고민하고 결정하시는 게 가장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동어 반복이지만 비교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네. 그 누구도 지금 사회는 인정해주지 않지만 로스트라이프 로드님께서는 이 경험, 스타트업 멤버로 참여하셨던 경험, 이게 굉장히 가치 있는 경험이에요. 아무나 못하는 경험이에요. 사업을 처음부터 해본다는 경험이 흔하지 않잖아요. 아르바이트를 하시더라도 아르바이트 때 쌓았던 역량이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 그럼 아르바이트 경험 자신있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꼭 저희 커리어더스가 강조하는 꼭 능동적 프레임이 입각해가지고 남들이 규정하는 나의 커리어가 아니라 내가 규정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커리어를 정리하신 다음에 그걸 토대로 빠르게 확실하게 성장해 가시길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